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인데요.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이론이지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저의 아주 구체적인 경험을 접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사랑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라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실 게 있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요. 저명한 인지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가 사랑을 정의하고 설명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구성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친밀감, 열정, 헌신입니다. 우선은 이 각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은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이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사랑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절로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사랑의 3요소 첫 번째는 친밀감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깝고 말이 통한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 느끼는 긍정적 지지, 따뜻함, 결합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서적 측면으로는 warm, 따뜻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밀감은 형성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가 첫눈에 반했어, 저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 이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열정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고 긴장되고 그러니까 어떤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열정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느끼는 신체적 매력과 성적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사실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행동을 유발하는 사랑의 동기적 요인이 바로 열정이고요. 사랑의 뜨거운 느낌 하시고 이 열정은 초반에 급속히 강화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랑의 유효기간은 18개월에서 36개월,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작용을 해서 사랑 호르몬이 나오는 이 기간, 이 의미가 바로 열정에 해당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3요소 세 번째는 헌신 또는 전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키겠다는 결정, 의지, 약속, 행동이 이 헌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겠다는 서로 간의 책임과 헌신에 대한 결심이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결혼과 약혼,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커플링처럼 교환하는 사랑의 징표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념은요, 사고의 방향, 의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지적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는 차가운 느낌이고요. 이 헌신이나 전념은 시간의 변화와는 비교적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멋지고 예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랑의 기회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헌신은 자원의 공유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헌신을 하겠다는 건요. 앞으로 집도 공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공유하고 그리고 뭐 가족 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이유 없이 도와주고 내가 획득한 사회적 지위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헌신하겠다는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친밀감과 열정, 헌신이라는 세 요소로 구분을 한 거에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사랑의 특성을 아주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조합을 해서 8가지로 구분을 한 사랑의 8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구체적인 경험을 접목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랑을 했고 지금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 요소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면 남남입니다. 기대감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일도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처와 배신은요, 사실 가까운 관계이기에 성립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밀감만 있다면 이거는 우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과 사랑, 친구와 연인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성적 욕망과 배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우정을 섹스 없는 친밀한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우정의 속성을 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열정만 있다면 이거는 짝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이상화해서 사랑의 열병을 앓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요. 소가리만 하고요. 그러니까 뭐 사춘기 10대 이럴 때 반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를 좋아하고 특히나 나보다 연장자, 뭐 다정한 선생님이나 교회 누나나 오빠를 이제 남몰래 좋아한 추억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짝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연예인을 향한 강력한 팬덤도 일종의 맹목적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념만 있으면 공허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념은 사랑을 하겠다는 이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념만 남아있게 되면 이거는 사실 껍데기만 남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권력 유지와 재산 증식이 목적인 정략 결혼, 그리고 실제로는 사이가 안 좋지만요.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사이가 좋은 부부인 것처럼 연기하는 쇼윈도 부부가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열정은 식은 지 오래됐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대화다운 대화도 잘 안 되는데요. 그냥 뭐 애 때문에 산다 이런 말을 하거나 알고 보면 남편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제 합리화를 하거나요. 아니면 외도를 일삼으면서 아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핑계로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사실 충실하지도 않으면서요.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서는 살지만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현실 부부나 커플들이 바로 이 공허한 사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의무와 책임만 남은 결혼 생활인데요. 결혼은 원래 다 그런 건 줄 알고 나를 억압하고 희생하면서 그냥 전통적인 가치관에 부응해서 산 세대도 이 구분에서는 공허한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을 희생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공허한 사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친밀감과 열정, 전념을 두 가지씩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친밀감과 열정이 있다면 이때는 낭만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애관계, 그러니까 남자친구 생겼어, 여자친구 생겼어, 애인이 생겼어, 이제 이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친밀감에 전념이 더해지면 이때는 우애적인 사랑입니다. 초반이나 예전 같은 설렘이나 강렬한 끌림, 뜨거운 감정은 없지만요. 시간이 흐른 만큼 서로 간의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 있고 친밀하고 헌신하는 이런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에게서 볼 수 있는 사랑의 유형입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이성적인 감정 없이요. 마음 맞는 뭐 여성끼리, 남성끼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새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가족의 형태도 저는 우애적 사랑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대는 1인 가구는 증가를 했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족이 담당하던 역할은 거의 외주를 다 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명은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정서적 교류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인이 뭐 같이 집에서 살면 커플이나 뭐 부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웠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우애적 사랑의 형태로 친구끼리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룸메이트는 어떤 일시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는 친구 간에도 서로 헌신하고 이 친밀감을 바탕으로 살아가면서 같이 이 집 대출금도 갚아 나가고요. 평생 같이 어떤 정서적인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정에 전념이 더해지면 얼빠진 사랑입니다. 사실 이 열정과 전념의 조합은 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이긴 한데요. 사랑의 열정에 불타올라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결혼을 약속하고 바로 이 결혼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간혹 할리우드 스타가 뭐 이런 감정은 처음이야, 첫눈에 이번에 반한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아, 이렇게 화려한 파티에서 만난 사람과 불과 며칠 뒤에 초호화 결혼식을 올리고 또한 2주 있다가 그냥 재빠르게 이혼을 하고, 이런 관계가 이제 얼빠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밀감과 열정, 전념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면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이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랑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러하다고 믿는 순간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완전한 사랑을 꿈꾸지만 이 완전한 사랑은 도달하기도 쉽지 않고요. 되게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이제 사랑이라는 건 초반에 아주 큰 열정에 친밀감이 더해져서 시작을 하다가요, 점점 열정은 줄어들고 여기에 이제 거대한 친밀감에 헌신이라는 요소가 들어오면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에서 우애적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연인 간의 어떤 안정적이고 지향하는 사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이 완전한 사랑은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고요, 사랑의 과도기이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고 사랑을 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요, 아마도 이 사랑에서 열정이라는 감정은 사그라들고 헌신이라는 이 감정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의미를 반영한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헌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헌신도 잘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서로의 기대치가 맞지 않다 보니까 점점 열정도 줄어들고 또 친밀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서로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진짜 대화, 이 말도 통하지 않고 서로 섹스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냥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이후에도 이런 공허한 사랑으로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실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우애적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요소와 사랑의 여러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사랑을 좀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사랑과 인간관계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